안녕하십니까. 전 이번 패널 사회를 맡은 에블린 한 미국 변호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지치셨죠? 오후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참석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저희 주제가 기다리신 만큼 후회하지 않으실 만큼의 중요한 저희 주제를 다룰 건데요.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로펌인 데이비 헐스널 파트너스 법률 그룹의 한국계 미국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로펌은 EB5 전문 로펌으로서 저희는 한국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이민분들의 투자 이민 서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패널의 주제는 한국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이슈들입니다. 수속 적체로 인해서 중국 투자자 이민이 주춤해진 반면에 한국 투자 이민의 신청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참가하신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토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토픽인 만큼 한국 이주공사 업계에 중요한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모스 컨설팅의 이병찬 대표님, 그리고 클럽유맨의 홍금희 대표님, 국제이주공사의 홍순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의 경우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서 비교적 EB5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와 프로젝트 선별에 있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들었습니다. 소위 말해 sophisticated investor라고 하죠. 많은 저 같은 경우는 한국 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해외 손님들과 많이 상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sophisticated한 투자자들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현재 900개가 넘는 리저널 센터가 현존하고 있고 수많은 프로젝트가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한국 투자자들이 프로젝트를 고르는 기준이 무엇이고 2019년도엔 어떤 프로젝트가 한국에서 주로 인기가 있을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서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질문은 세 분께서 견해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세 분 모두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병찬 대표님께서 먼저 한번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투자자들이 EB5 프로젝트 선택하는 기준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가 그냥 미국에서 자녀가 유학하는 동네에서 가까운 걸로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가 예전에 가봤던 동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통 EB5를 볼 때 선호하는 기준은 내가 투자한 돈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 이걸 따지다 보니까 담보가 안전한 부동산 쪽에 많이 집중이 되고요. 특히 로케이션 좋으면서 비슷한 물건들 매매 많고 그리고 시세 평가가 편한 대도시 쪽 부동산을 투자해서 영주권 받는 아이템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시면 원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프로젝트를 선별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시는지 간략하게 좀 여쭤봐도 될까? 이거는 없었던 질문인데 좀 궁금합니다. 원금을 돌려받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적용을 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투자이민 시점에 따라서 또 투자이민이 계속 발전돼 오면서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일 공통적인 거는 개발사가 과연 몇 %나 지분을 갖고 있어서 나중에 투자금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정성, 버퍼가 얼마나 있는지를 좀 많이 따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사업성 당연히 봐야 되고요. 아까 얘기한 부동산 쪽을 주로 하는 경우는 로케이션 무시할 수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완공이 언제 될지, 사업 시작은 언제인지, 대출은 어디서 받았는지, 대출 이자는 얼마인지, RC의 돈을 몇 프로에 빌렸는지, 그리고 RC는 어디서 선택하는지 너무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돈을 갚는 주체가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저희 많이 따집니다. 그럼 2009년도에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한국에서 주로 인기를 끌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대표님께서 아주 간략하지만 굉장히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한국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국 이주공사 업체 대표분들께서는 사실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 투자자를 위해서 그 입장에서 서서 정말로 영주권을 받는 그런 목적뿐만이 아니라 그런 원금을 회수받는 것까지 앞서서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프로젝트를 선정하는데 그런 중요한
요소들을 다 조목조목 따져본다는 면에서 굉장히 또 높이 살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역시 굉장히 내추럴하게 날세고라고 생각되는데요.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서류들이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 홍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비교적 투명한 자금 출처 증빙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투자자들의 자금 출처를 증빙할 때 흔히 접하게 되는 공통된 이슈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모스의 이병창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단 자금 출처를 보는 목적을 보면은 일단 자금 출처 첫 번째 한국 같은 경우는 말씀했듯이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1차적으로 보고요. 또 이민국에서 다시 자금 출처를 보게 되는데 이 둘 사이의 목적이 서로 틀립니다. 한국 세무서 같은 경우는 세금 낸 돈이 해외로 가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세금 미납이 있는지 따지는 게 목적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게 테러 자금 아닌지, 북한에서 온 거 아닌지, 블랙머니 아닌지, 돈 세탁 아닌지 그런 자금의 투명성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돈이라는 게 생긴다는 게 결국 벌었거나 누가 줬거나 빌렸거나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빌리건 돈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소스 자체에서 세금 낼 것도 없고 그리고 돈이 나간 다음에 출처도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다 보니까 출처 증명이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근데 일단 문제가 발생하는 게 중고 같은 경우는 일단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벌었다는 거는 이 돈을 번 걸 쓰지 않고 어떻게 한 계좌에 잘 모아놨냐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결국은 한국 분들이 자금 출처를 타 국가에 비해서 증명하기가 굉장히 좋은 이유는 이 번 거에 관해서 한국은 국내 세무서에서 20년 이상의 세무 기록이 증빙이 됩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다 보니까 금융계좌만 이용을 했다면 자금 출처가 깨끗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실명제가 아닌 자산이나 금융기관 이용하지 않았다면 사실 처음부터 세무서에서 돈이 못 나가죠. 그렇다 보니까 한국 투자자들의 자금 출처 관련 문제는 솔직히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EB5를 저희가 상담할 때 EB5는 나이도 안 보고 학력도 안 보고 경력도 안 보고 영어 실력도 안 보고 오로지 돈 하나만 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거절이 없습니다. 저희가 영주권 확실히 받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EB5 투자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미국 세법과 의무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이해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세금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겠지만 똑같이 모스 이병창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해외 거주자 세금 관련 이슈들이 있을까요? 몇 년 전부터 상담을 하면 많은 분들이 묻는 게 미국 영주권 받으면 미국에 세금 폭탄 받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유를 따져보면 이제 몇 년 전부터 시행된 페트카 제도, 그러니까 해외 금융계좌 보고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미국 현지에서 국토들이 그동안 해외에 있는 자산을 보고 안 했기 때문에 페트카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영주권을 나는 반납한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투자이민 신청하는 분들도 미국 영주권 받으면 미국에 세금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일단 조세협정상 이중 가세가 방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번 돈 한국에서 신고하고 나중에 한국에서 번 걸 다시 미국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낸 돈은 미국에 추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1억 5천 이상 소득에 대해서 가세가 38%고요. 5억 이상 40%, 굉장히 높은 세율이 가세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비과세되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50만 부에 대한 소득세율이 20% 선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한국에서 38% 이상 된 세금에 대해서 미국에 추가 세금을 내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영주권자들이, 그러니까 이민 신청자들이 EB5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세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또 반면에 그럼 한국 세율이 더 높으면 미국에서 번 거 한국에 또 세금 내야 되지 않냐 하시는데 한국은 해외 거주자의 해외 소득은 가세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절세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투자금 인상 시
EB5 개정안이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혁 조치가 단행될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패널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얼마가 오를 것인지 안 오를 것인지 이 프로그램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상 언제 프로그램 개혁 조치가 조만간 단행될 것이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겠는데요. 이런 투자금 인상이 한국 마켓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 질문은 세 분께 모두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병찬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투자금 인상되면 시장 충격이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느낄 때 가장 큰 충격은 단기적으로 이게 투자금이 50만 불에서 뭐 60만 불, 70만 불 천천히 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100만 불 이상 대폭 오를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반발감으로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될 수 있고요. 당분간은 EB5가 아니라 오늘 많이 소개된 뭐 유럽 이민이든 혹은 뭐 E2비자나 주재원 비자로 좀 시장이 좀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투자금 인상에 관해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자산가분들은 이 영주권이 준 혜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뭐 결국 투자이민을 100만 불 이상 인상된 금액으로 다시 진행을 하는 타이밍이 올 거라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재 H1B 비자 문제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를 해서 투자이민을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투자금이 대폭 인상되면은 증여세 가세 구간이 10억 이상 40%, 5억 이상 30%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거기다 한국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증여세 낼 돈까지 또 증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증여를 통해서 투자이민을 하려는 분들에 대한 걱정이 좀 있고요. 현재 50만 불 투자이민은 부부 사이에 6억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부부에 대한 그러니까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남편분은 영주권 안 받고 배우자분 사모님이 투자이민을 주신청을 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힘들어지겠죠. 마지막에 한국 EB5 시장의 그런 최근 트렌드를 바탕으로 리저널 센터나 개발사 측이라든지 투자자분들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좀 해주시고 싶은 조언이라든지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세 분께서 좀 자세하게 관객분들에게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병찬 대표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E5 컨퍼런스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을 때 참석했을 때 그때 패널로 하면서 이거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답이 뭐였냐면 많은 RC들이 저를 찾아오면 저희가 이번에 어디서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게 영주권 확실히 나오고 투자금 확실히 돌려주고 우리 프로젝트가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그분들 붙들고 왜 제가 이 RC 프로젝트를 못하는지를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는 지금 900개 넘는 리저널 센터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아이템들은 굉장히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900개가 있어도 한국 분들이 선택하는 아이템들은 결국 1년에 10개 미만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프로젝트가 어떤지를 얘기할 게 아니고 경쟁사 아이템들과 비교해서 자기들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경쟁사 분석이 먼저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지 자기가 어디서 개발을 하고 우리 모기업이 어떻고 개발사가 어떻고 하니까 우리는 좋은 아이템이 되니까 저희 걸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걸 손님들한테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들이 무조건 이 시장에서 성공할 거면은 경쟁사보다 뭔가 나은 정말 특별한 장점 그걸 꼭 먼저 갖추고서는 시장에 상품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세 분께서 정말 어디 가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정말 꿀팁을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리에 참석해서 저희 패널을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 만약에 따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따로 오셔서 이주공사 대표님들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